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효녀 지은. 신라 서라벌에는 분황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분황사 동쪽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 연권에게는 지은이라는 딸이 있었죠. 지은은 어려서부터 마음씨가 착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해 온 마을 안에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지은이는 마음씨가 꼭 천사 같구나. 영건이 저 사람 살림은 가난해도 딸 하나는 참 잘 두었지. 그 효심을 보면 하늘이 내린 딸이야. 아, 열아들 부럽지 않지 뭐. 우리 마을에 복일세. 그렇고 말고 자식들에게 효를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은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말았습니다. 어린 지은과 어머니만 남겨둔 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지은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눈을 감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불쌍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지은과 어머니는 이제 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하며 몸이 약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군. 제 아버지만 살아있어도 저렇게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않고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하단 말이야. 아, 효녀 중에 효녀지. 마을 사람들은 지은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지은도 32살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지은은 시집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구, 네가 시집 가는 걸 보아야 내가 눈을 감을 텐데. 어머니는 딸이 시집갈 나이를 넘기고 있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러나 지은은 시집갈 생각은커녕 오히려 늙으신 어머니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지은은 어머니 생각에 늘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어요. 어느 날은 품을 팔기도 하고 일감이 없는 날은 동냥을 해서라도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마련했지요. 하지만 날마다 품을 팔러 다니고 동냥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나? 품팔이와 동냥만으로는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난 불효 자식이야. 어머니께 좋은 음식 한번 차려드리지 못하다니.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생각도 못한 지은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사정은 딱하다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니. 저를 종으로 써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지은이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어요. 결국 지은은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대가로 쌀을 10여 석이나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면 지은은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몸은 예전보다 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지요. 지은이 부잣집 종이 되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죽은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원통해 할지. 그나저나 지은이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있나? 모를 테지. 지은이 어머니가 밥을 굶으면 굶었지 자기 딸을 남의 집 종으로 들여보낼 사람인가? 맞네, 맞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지은을 도울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전에는 밥이 거칠어도 맛은 달았는데 요즘에는 좋은 밥을 먹어도 맛이 전과 같지 않고 속을 칼로 찌르는 것 같으니 이상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지은은 너무 놀라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얘야,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게냐? 게다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쌀밥은 웬 것이냐? 아, 어찌해야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참고 있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변고냐. 네가 나 때문에 남의 집 종이 되었다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지은도 어머니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아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슬피 우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은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찌 이토록 효성스러운 딸이 다 있을까? 그러게 말일세.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도 안타까워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때 효종이라는 인정 많은 화랑이 길을 지나다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효종은 마을 사람들에게 효녀 지은의 딱한 사연을 들었어요. 효종은 곧바로 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지은이라는 효녀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효성스러운 딸이 있었더냐? 칭찬할 만한 일이로구나. 그 가난한 요인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 여인과 어머니에게 곡식과 옷감을 보내주도록 해라. 효종은 곧 벼 100석과 옷가지들을 실어 지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잣집 주인에게 몸값을 치러 지은을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화랑들도 벼 1석씩을 모아서 지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는 곧 궁궐에까지 전해졌죠. 허허, 그렇게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었단 말이요. 그 여인에게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부역을 모두 면제해 주도록 하시오.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곡식이 갑자기 많아지면 혹시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고 훔쳐갈 것을 걱정해 군사들을 보내 번갈아 지키게 했답니다. 또한 왕은 지은이 효성을 다해 어머니를 복량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효양방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답니다.